CDC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국외 입국자의 2주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커네티컷 주민은 주내 모든 50개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뉴욕주도 16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워크인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부가 요식업을 되살리기 위한 식당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5월 3일부터 건당 최대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위한 신청이 개시됩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는 35세 이하 청년층들에게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가 10억 회를 돌파했지만 이 중 47%가 구유국에 쏠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안전 수준을 기준으로 활동에 대해 빨강, 노랑, 녹색 등으로 분류하고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은 미국인은 식당을 비롯해 야외에서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족들과 야외에서 걷고 뛰고 할 수 있으며 완전 백신 접종자들과 소규모 야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퍼레이드와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혼잡한 야외 행사와 미용실, 쇼핑몰, 영화관 등 실내 방문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이번 발표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은 미국인이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돕는 첫 단계라며 다만 모호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본인 판단이라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1회 이상의 백신을, 30%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발성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다면 역시 접종 2주 뒤부터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과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위조와 변조가 어려운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외 입국자에 대해 백신 접종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한국 내 백신 접종자,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외 입국자 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37%에 불과한 데다 파이저 백신 등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14일 격리 면제 시점은 올 여름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재외 국민의 경우 접종을 받은 백신의 종류가 각기 달라 한국 정부가 격리 면제 대상 백신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나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1년 이상 한국 방문 일정 잡기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미주 한인들, 특히 한국 거래업체들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가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자와 기업의 임원급 소수 필수 인력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커네티컷주의 50개 이상의 백신 접종소에서 앞으로 예약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오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는 29일 목요일부터는 16세 이상 모든 성인은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네티컷주 및 보건당국은 커네티컷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방문하는 주민에게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커네티컷 지역에는 50개 이상의 예방접종 장소가 있으며 보험이 없는 주민도 백신 접종이 무료이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트포드 지역의 예약 예방접종 장소로는 블룸필드 시니어 센터, 이스트 하트포드의 프래트 앤 휘트니 비행장, 커네티컷 컨벤션 센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커네티컷 주민의 약 절반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았습니다. 지난주 커네티컷의 러먼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표 하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5월 1일부터 술집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술을 팔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19일부터는 술집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며 이벤트 장소 및 경기장 수용 인원 제한과 사후적 거리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비상 선포가 만료되는 5월 20일까지 유효합니다. 만료 날짜가 유지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됩니다. 한편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재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발급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26일인 어제부터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최근 발표한 운전면허증 발급 지침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업무를 위한 예약은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5월 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발급 신청 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 납세자 번호만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납세자 번호 모두 없다면 6월 1일부터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납세자 번호가 모두 없는 이들의 경우 차량국 직원에게 해당 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신원 및 거주 증명을 포함한 6점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증명 등 6점이 충족되면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등을 거쳐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후 정하는 기간에 따라 도로 주행 시험을 치러 수습면허와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가 있는 불체자의 경우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도로 주행 시험은 면제를 받습니다. 뉴저지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면서 5월부터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차량국은 뉴저지주 불체자 약 40만 명이 운전면허 취득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부터 모든 뉴욕 주민은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일반 운전면허와 모터사이클 면허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필기시험은 차량국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뉴욕 주정부 계정을 만들어 신청하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며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는 DMV 사무실에 예약하는 방법 및 추가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달받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해 가을부터 차량 등록도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식업을 되살리기 위해 내달 3일부터 2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레스토랑, 바, 푸드트럭, 카페테리아 등 음식 서비스 업소들은 5월 건당 최대 50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식당 지원 자금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인 식당들을 포함해 요식업계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290억 달러 규모의 식당 재활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매출 감소를 보상하는 그랜트 성격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요식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 조치의 하나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요보호 프로그램 PPP는 경제 충격에도 종사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명목은 초저금리의 사업체 대부금이지만 업체가 고용 상태를 잘 유지하면 결국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 됩니다. 신청 내용도 단순히 급료에 그치지 않고 임대료, 금융 비용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PPP가 차지하는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의 2020년 3월 4차 지원 때 5천억 달러, 9천억 달러 규모의 12월 5차 지원 때 2,500억 달러,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의 올 3월 6차 지원 때의 2천억 달러 등 모두 9,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요식업은 지난해 매출이 6,600억 달러로 거의 4분의 1이 감소했으며 11만 개의 레스토랑, 바 등이 일시적인 것을 포함해 문을 닫았으며 이 추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돼 영업 중지업소가 14,000만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은 근로자 수십만 명에게 최저시급 15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신규 계약에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포함해야 하고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백악관은 청소, 정비, 간호보조, 식품서비스, 기반시설 건설 및 수리까지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연방정부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현재 기존 10달러 95센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최저임금을 고용주들이 올리기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부양안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선 팁으로 임금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 65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 또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는 35세 이하 청년층들에게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젊은 층이 백신 접종을 꺼리기 때문에 나온 교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전날 회견을 통해 백신을 맞는 16세에서 35세 주민에게 $1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맞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해당 연령층이 38만 명 정도 있으며 재원은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2조 2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으로 지급됩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해당 법으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0는 현금이 아닌 예금 증서로 지급하며 수령자들이 나중에 이자와 함께 $100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00 지급안은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청년층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지책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올해 초 주민 백신 접종률에서 다른 주를 크게 앞질렀으나 지금은 평균 수준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A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이들 가운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고 특히 고어당 지지 성향인 18세에서 39세 중 이런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가 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인구 7에서 8명당 1명꼴로 백신을 접종한 셈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47%가 고소득 국가에 집중돼 부유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AFP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세계 207개 국가와 지역에서 최소 10억 293만 8,540회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2억 2,560만 회 접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억 1,610만 회, 인도 1억 3,840만 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최소 1회 이상 접종 비율이 60%가량인 이스라엘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51%와 영국 49%, 미국 42%, 칠레 41%, 바레인 38%, 우루과이 32%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AFP는 백신 접종의 47%가 고소득 국가에 집중됐다며 부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를 통해 빈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이들 국가 접종률은 0.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발하게 자국민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미국의 잉여 백신 공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당국 차원의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타국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인도 등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히고 식품의약국이 앞으로 몇 주 내에 검토를 완료하면 약 1,000만 회분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추가적인 5천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양한 생산 단계에 있으며 5월과 6월에 선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어디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회계연도 규모보다 100억 달러 이상 증액시킨 986억 달러의 2022 회계연도에 최대 규모 예산안을 발표하고 회복을 위해 각 부문에 투자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강력한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교육과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뉴욕시 전 학군의 보편적 3K 제공, 학업 보충과 특수교육 강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 파견, IT 지원, 19만 명 대상 여름 취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신건강 회복, 시니어 지원,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 커뮤니티에 25개 이상 시니어 센터를 오픈하고 기존 시니어 센터에 1,000만 달러, 시민단체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기업 임대 지원 및 보조금 1억 달러, 저금리 대출 3천만 달러 등 피해 업종과 피해 지역 소기업 지원에 집중합니다. 뉴욕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상 최대 규모 관광 캠페인을 위해 2,500만 달러 투입을 포함한 오픈 스트리트, 오픈 레스토랑, 자전거 전용 차로,
맨해튼 그린웨이 등 도심 공간 재구성,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 추가, 청소 인력 추가 고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총기 근절과 지역 안전 강화, 목격자 개입 교육,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조직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습니다. 존 리유 상원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 케빈 토마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시민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미국 내 아시안의 기여와 업적을 역사 교육에 포함시켜 아시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 교육국의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유 상원의원은 공립학교 역사교육에 아시안 아메리칸의 존재 자체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고 아시안 증오와 폭행 속에서 평등한 기회와 보호를 얻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하원에서는 롱김 의원, 율린 리우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뉴저지 레오니아 고등학교의 한 20대 여교사가 미성년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3일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레오니아 고교 교사인 24세 사만다 크로코어는 16세와 17세 피해 남학생 2명을 상대로 감독 또는 징계 권한을 가진 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2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크라코어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크라코어는 레오니아 고교에서 근무하기 전 타운 정부가 1학년에서 8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우드팍 서머캠프에서 카운슬러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크라코어는 킨 대학에서 4년 동안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비행기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다가 이 항공사로부터 탑승 금지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14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집에서 의회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어제 AP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알래스카 항공은 25일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려 한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 로라 라인볼드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항공사의 대변인은 현지 언론에 로라 라인볼드 상원의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라며 그가 이를 지키지 못해 탑승 유예를 즉시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볼드 의원의 탑승 유예 기간은 회사 내부의 검토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항공사는 승객에게 여객기에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비행 중 모든 시간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탑승 거부 및 강제 하기와 같은 조처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라인볼드 의원은 마스크를 안 쓰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라인볼드 의원의 집이 있는 앵커리지 북부에서 주도인 주노까지 가는 유일한 정기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의원은 의회를 가기 위해 캐나다 영토를 거치고 페리선을 타는 여정을 거쳐 14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미국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